오늘도 찰리형 시청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어저께 밤에 좀 재미난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뭐 아직까지는 이제 루머라고 지금 현재 소리가 나오고 있고, 이제 대중들은 기사를 보고 항상 이제 판단을 내리거든요. 직관적으로. 뭐 지금 당장 뭐 맞다라고 얘기 나오면 그걸 믿고, 또 한 5시간 후에 아니다라고 얘기가 나오면 또 그걸 믿고. 그래서 어쨌건 이 루머의 진실이 이제 뭐 진위 여부가 밝혀지긴 하겠죠. 근데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이제 둘째 주 들어가면서 미국 의회에서 이제 회의를 거치죠. 그래서 가상자산 규제안을 내놓는데, 왜 하필 그 직전에 이런 루머가 도는지 되게 재밌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 게리 겐슬러 뭐 사임에 관한 루머가 진위 여부가 이제 뭐 번복이 되면서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김에 그냥 가십으로 보시면 되고, 중요한 거는 서서히 이제 보이저에 관한 얘기, 3 어로 캐피탈에 관한 얘기, 셀시우스, 그리고 최종으로 루나에 관한 것도 사실 뒤에서 이제 회복의 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와중이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어떨까라고 저는 생각해요. 참고로 이제 7월 14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 루나코인 증권성 시비에 관해서 미국 법원과 이제 권도형을 이제 재판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날짜가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그리고 그게 XRP 결론안과 저는 결국에 이제 맞닥뜨릴 거라고 저는 매칭된다고 저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재민이 보이저 파산 피해 고객 암호화폐 인출 가능. 그래서 7월 23일까지 청구금 분배 절차에 따라 재민이 계정을 생성의 암호화폐로 인출할 수가 있다. 보이저 그러면은 작년에 요 사건 연말에 있었죠. 그리고 제네시스 트레이딩과 FTX 그거는 뭐 후행해서 있었던 일이지만, 그것도 이제 GBTC의 스팟 ETF하고 관련해서 뭔가 좀 실마리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요것도 이제 회복의 그런 과정 중에 하나라고 이제 보시면 어떨까 생각하고, 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예전부터 제가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을 사토시 나카모토가 얘기한 그가 이제 주장하는 바, 그가 왜 이걸 창조를 했는지, 그리고 그 메커니즘대로라면 탈중앙화가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탈중앙화 아니라고, 제가 중앙 집중화의 고도화 시대가 될 거다. 4차 산업혁명의 블록체인이 6G와 함께, 6G 통신망과 함께 같이 교차해서 전 세계를 이렇게 감싸면 진짜 중앙 집중화가 될 거다. 중앙 집중 권력화가 될 거다라고 이제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왜 탈중앙화가 아니냐면, 사이버 캐피탈 CIO 비트코인 거버넌스 중앙화돼 있다. 여기 보시면 그 데이터가 실제로 나와 있어요. 클라이언트 중 비트코인 코어 점유율이 96.68이라는 이미지를 첨부했다. 아시겠지만 대형화 그리고 전기도 저전력을 사용할 수 있는 게 더 대규모 이익 집단이죠. 대규모 자본이 개인보다 우월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들이 독점을 했습니다. 사실 이미 제가 아는 걸로는 비트코인도 대중이 많이 가지고 있나요? 권력 집단이 많이 가지고 있나요? 탈중앙화라, 양의 탈을 쓴 껍데기일 뿐이죠. 늑대일 뿐이죠. 그들이 왜 그들의 칼자루를 대중한테 넘겨줄까요? 그냥 흐름만 어떻다라는 것만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또 진실인 거고. 그리고 기축통화의 진실. 저번에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뭐 월가의 자본이 뭐 브릭스와 오페크를 키운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뭐 누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막 그러시는데, 제가 이제 이 말씀만 드리고 싶어요. 지금 현재 이제 달러가 기축이에요. 그죠? 근데 달러 전에 영국이었습니다. 영국 전에 프랑스였고. 그죠? 그럼 이 껍데기가, 자, 이 힘의 코어가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 프랑스를 거쳐서 지금 달러에 지금 있는 거죠. 그럼 이것도 결국엔 이 에너지가 분명히 이동을 할 거란 얘기예요. 자, 그죠? 여기 뭐 비트코인이 기축통화 될 거다. 저는 이제
오래전부터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그건 뭐 결국에는 그렇게 진행될 거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건 패권의 이동은 또 다시 칼자루를 중심 코어의 세력이 잡을 거다. 미국 전에 있었던 세력, 그 전에 있었던 세력, 아주 오래전부터 권력 집단이 있던 그 세력이 결국에는 막판까지 칼자루는 쥐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산으로 인정을 해준 거지. 자, 그리고 HSBC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지사가 HSBC 보시면 런던이 베이스거든요. 런던이 베이스인데 뉴욕에 있고 지사가 홍콩에 있고 아이러니한 거는 버뮤다에 있어요. 버뮤다는 조세 회피처 중에 한 곳입니다. 케이먼이라는 곳이 있는데 케이먼이 얼마 전에 홍콩과 싱가포르에다가 지점을 개설했어요. 자, 이 구조와 지금 현재 향후의 동아시아 가상자산 시장과 매칭을 시켜보면 거기에 사실 실마리가 있거든요. 예, 이 조세 회피처를 사용하는 거대 다국적 기업들이 있습니다. 왜 하필 지금까지 역대 이래로 K1 군도의 자본, 버뮤다나 이런 자본들이 이 동아시아 쪽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라인을 형성을 했어요. 이거는 가상자산 시장의 상승점과 분명히 관련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HSBC를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가 홍콩 최초로 개인 투자자의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 거래 허용. 자, 요거랑 한번 연결을 한번 시켜보면 좀 재미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어쨌건 미국은 지금 SEC를 가지고 혼선을 지금 초래하고 있는 와중 중에 자, HSBC는 비트코인과 ETF, 이더리움의 ETF 거래를 허용했다. 대중들한테 거래를 할 수 있게 만든다. 그리고 자, 이것도 이제 EDXM이라는 이 배후 자본이 누군지는 아마 아실 거예요. 월가의 거대 금융 세력들, JP모건, 뭐 블랙락, 뭐 시타델, 기타 등등 더 이상 뭐 말씀 안 드려도. 근데 어쨌건 중요한 거는 저희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일단 HSBC에서 ETF로 거래를 개인 투자자들한테 하게 한다. 근데 여기에 보세요.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가 추가적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거의 100%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제 사람들이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에 관해서만 주목을 많이 하죠. 근데 이게 뭐 한 게 뭐가 있냐? 쓸모없다. 지금도 아마 그렇게 언급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진짜 실제로 ETF가 만약에 비케와 라이트코인에서 현물 ETF가 승인이 난다면 아마 말 바꾸기를 할 겁니다. 근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기본 코어의 논리도 없고 기준을 잡을 때 대중들은 어디다 잡아야 되냐면 이런 기관에다 잡아야 돼요. DCG,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 EDXM, 모건클릭 자산운용사 여기에 기준을 잡아서 내 코인 투자의 기준을 거기다 잡아야지 개인의 논리가 서지 않는 개인의 망상적인 피셜에 서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미 검증이 다 끝난 거예요. 저는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제 영상에 녹여냈을 뿐이고 그리고 이거는 비트메인에서 만들어낸 파생상품 거래소거든요. 이것도 기관이 움직입니다. 기관이 주요 고객이에요. 싱가포르를 기반으로 한. 자, 근데 거대 자본이 움직이는데요. 여기도 비트메인이 껴있기 때문에 여기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요. 근데 비트코인 캐시와 라이트코인 들어가 있습니다. EDXM이랑 다를 게 없어요. 이거는 개인의 시선이 아니라 기관과 세력의 시선입니다. 그렇게 검증이 돼서 기준을 잡을 때 여기다 잡아야 돼요. 그리고 폴카닷이나 여기 보면 체인링크 있죠? 이것도 그냥 기준을 비트코인 캐시와 라이트코인 같이 세력의 눈높이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폴카닷도 아마 가격적인 퍼포먼스가 많이 없었을 거예요. 체인링크도 수세에 몰려서 되게 안 좋긴 하지만 이것도 구글하고 관련이 있어요. 링크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인터체인 코인 중에 대표적인 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분명히 후행해서 주목을 받을 겁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매트릭스 포트에서 스팟 트레이딩을 기관 투자가들한테 제공할 리가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세 상승이 빅해도 그렇고 라이트코인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잠정적으로 ETF까지 분명히 전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미리 그레스길 자산운용사는 알고 있었고, 올해 말에 스팟 GBTC가 스팟 비트코인 ETF로 전향될지 그거는 아직까지는 미지수인 건 분명해요. 그러나 순차적으로 ETH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그리고 순차적으로 이클도, 호라이젠, 뭐 지캐시, 스텔라 루멘, 그리고 여기서 빠져있는 XRP, 그리고 파일코인도 순차적으로 ETF가 저는 점진적으로 들어갈 거라고 오늘도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려요. 자, 그거는 분명히 시간이 얘기를 해줄 거고, 바이낸스 이유서 익명성 코인 상장 폐지 얼마나 이제 대중들을 이제 개돼지 취급하냐면, 보세요. 이 얘기가 이제 6월 1일 날 나왔어요. 근데 이 얘기가 나오면 사람들은, 이 단편적으로 이제 뉴스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거 보세요, 익명성 코인 상장 폐지합니다, 이 끝났어요, 이거 영원으로 수렴합니다, 이럴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웃긴 거냐면, 보세요. 이 뉴스가, 자, 그리고 나서 아마 2주인가 3주 있다 나왔을 거예요. 바이낸스 유럽에서 프라이버시 코인 폐지 결정 번복. 그리고 오늘 아마 뉴스가 나왔을 거예요. 이거 그냥 거래한다. 폴란드랑 프랑스랑 아마 있을 거예요. 스페인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계속 사람들 투자를 못하게 막는 거예요. 이런 뉴스 하나 가지고. 왜냐면 그냥 코인은 그냥 그대로야. 근데 법을 가지고 상장 폐지한다 안 한다 할 때는 계속 사람들을 흔드는 거예요. 제 말이 틀린가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라도 더 가져가기 위해서. 그래서 어쨌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떤 뉴스가 어떤 기준에 잡고 어디에 기준을 잡고 내가 투자를 진행해야 되는지, 그거를 항상 이제 놓치시면 안 된다라고 저희 이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호라이젠, 지캐시, 기타 등등. 그리고 참고로 이제 호라이젠 같은 경우는 8월 달과 9월 달에 대규모 업그레이드가 있습니다. 메인 체인에서 익명성을 사이드로 빼는, 그래서 익명성의 모티브를 빼버리죠. 근데 익명성 기술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쨌건 재상장이 지금 이제 서서히 이제 언급되고 있는 현재의 시점이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대중들은 미디어에 관해서 필터링을 제대로 100% 할 수 있는 사람이 극소수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분들이 뭐라고 즉각 직관적으로 시세를 보고 말을 하는 거에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죠. 이 종이배가 얼마나 약합니까? 물에 떠다니고 물에 휩쓸리고, 또 결국에는 종이는 물에 녹아서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내 시드머니 같이. 그래서 어쨌건 잘 코어의 중심을 기관 투자가나 이런 데 잘 잡아서 잘 관리를 하면 분명히 지금 뭐 혼선이 빚어지는 현재 이제 뭐 완전한 제도권 수용이 안 돼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분명히 투자해서 이 배같이 험난한 파도들 물리치고 승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2019년 10월 22일 이때부터 사실 GCash에 관해서 얘기들이 많았어요. 상폐해야 된다. 근데 지금 보시면 얘기가 결정적으로 번복이 됐죠. 자, 이 얘기는 결론이 날 거란 얘기예요. 어쨌건 지금 그렇습니다. 자, 아주 오래됐어요, 이런 얘기. 그리고 하반기 시장에 관해서 안 올라갈 때는 이제 상승장은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다가, 또 좀 올라가면은 상승장입니다. 대중들은 상승장이구나. 또 이제 좀 떨어지면은 하락장이구나. 이제 끝이구나. 근데 이러지 말자라는 거죠. 이거는 내 자신이 제일 잘 알아요. 내가 이런 필터링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제가 이제 단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릴까요? 기준을 어디 잡냐면 대여급 납시오, 하반기 대형주 줄상장 예고, 판 커지는 IPO. IPO가 보통 성공을 하려면, 자, 시장이 되게 반짝반짝거리고 되게 매크로가 좋아야 돼요. 근데 이거는 국내 얘기고, 자, 6월 26일 날 나온 거 아마 아시겠지만 보증보험인가? 거기가 1조 원짜리. 그러니까 우리 국내 시장으로 따지면 이게 되게 대형이지만 이게 해외 시장으로 따지면 큰 자본이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 SGI 서울 보증보험 여기랑 몇몇 개 이제 괜찮은 여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LG CNS, 뭐 SGI 서울보증 해가지고 SK 에코플랜트, 뭐 기타 등등 해가지고 꽤 큰 규모가 IPO가 들어갑니다. 이 얘기는 매크로적으로 하반기 시장이 긍정이라는 의미예요. 거기다가 더 재미난 건 뭐냐면 ARM이라는 거대 반도체 설계 회사가 있어요. 여기가 IPO가 9월 달에 들어갑니다. 네, 요거랑 이 뉴스랑 매칭을 시켜보면 대충 하반기 장세의 어떤 그 분위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주식시장과 가상자산 시장이 커플링으로 매칭해서 100% 똑같이 움직인다고 보장은 할 수 없지만 아시겠지만 규제안은 서서히 솔루션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FTX 2.0에 관한 언급도 나오는 거를 매칭해서 보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시장의 방향성이 그냥 무논리로 생각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재생에너지 관련한 산업의 패러다임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중국 관련해서 이런저런 뉴스가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나오면 그거를 보고 이제 단편적인 해석을 하죠. 보통 이제 클래스가 좀 낮은 분들 같은 경우는. 네, 제 기준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거 재생에너지인데 미국이 550와트 정도인데 중국이 1250 테라와트 아워즈를 차지합니다. 이미 2배 이상 재생에너지 분야도 중국이 앞서 있어요. 현재 상황이. 저희 이제 객관적인 지금 프랑스에서 막 이런저런 시위들이 있잖아요. 그게 유로존 EU 전역으로 확산되고 더 나아가서는 G7 이쪽으로 확산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는 지금 그냥 중국에 관한 이미지, 인도에 관한 이미지를 되게 그러니까 예전서부터 이제 깔아놓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데 중산층 기준에서 봐서 중산층이 이들이 더 많이 앞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EU하고 G7은 오히려 중산층이 하락을 하고 이거는 아마 시간이 얘기해 줄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타일러 윙클보스가 지금 보면 홍콩 비트코인 ETF와 이더 ETF에서 미국을 막 이겼습니다. 이 얘기를 이제 예전에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빠져나갈 구멍을 제미니도 그렇고 코인베이스도 마련을 해놓고 라이센스 신청을 이미 했었습니다. 그리고 파생 상품도 오히려 이쪽에 홍콩이나 싱가폴, 두바이 이쪽에서 이제 거래를 하는 구조를 형성해 놨다라고 저는 이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게리 겐슬러가 예전에 이제 기존 법이 이미 암호화폐 규제 새 법 필요 없다 이 얘기를 이제 하시는데 아시겠지만 이 법은 1934년인가 이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법이 필요가 해요. 그래서 7월 둘째 주에 이 법안에 표결이 이제 들어가겠죠. 결과물이 새롭게 나와서 이거는 삭제되지 않을까 저 이제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뭐 허위 테스트가 뭐 이입되겠죠. 그리고 우지안 얘기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지안이 2020년 3월 27일 날 비트코인 이전만큼 가파른 상승 힘들다 이런 거를 이것도 2020년을 보고 단편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었어요. 우지안이란 인물이. 제가 이 기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니까 여기 보면 우지안이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건 11월 독일에서 열린 월드 마이닝 컨퍼런스 후 이번이 최초다. 이게 2018년 다음은 2018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023년에 공식 석상에 나오죠. 근 5년 만에 공식 석상에 등장합니다. 우지안이.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루머도 많고 사망설이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비트메인에서 우지안이 쫓겨났다. 근데 비트메인에서 우지안이 쫓겨난 게 아니라 비트메인은 하드웨어적인 채굴에 관련해서 이미 세팅이 끝났기 때문에 새로운 클라우드 마이닝이나 아니면 파생 상품에 관해서 매트릭스 포트, 비트디어, 비트푸프를 진두지휘하기 위해서 저는 빠졌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그게 나와 있고 어쨌건 이 사람이 곧 이제 등장을 합니다. 비트코인이 일정 수준까지 이제 올라가겠죠. 올라가고 자 그리고 유지를 하고 알트코인이 비트코인을 기준해서 파동을 칩니다. 이게 제가 그리는 그림이에요. 사람들이 이제 비트코인만 상승할 때는 비트코인만 상승하고 알트코인은 끝났다. 전부 다 이제 상장 폐지됩니다. 막 이렇게
그냥 단편적으로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시기까지 가는 데는 15년 이상은 걸릴 거라고. 네.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요. 자, 그래서 비트코인의 상승은 좋죠. 그리고 기준을 거기다 잡고 알트코인은 이 인덱스의 기준을 잡아서 여기서 이제 거품을 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세금을 빼내는 게 전 세계 중앙정부가 생각하는 큰 그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단편적으로 2023년에 뭐 거대 폭등장이 오면 난 졸업해야지가 아니라 2030년 이후까지 그냥 가상자산 시장은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코인들은 그냥 주식시장에 지금 주식같이 개별 종목같이 그렇게 살아남는 코인들은 그렇게 변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 생존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데 옛 상승장 진입 시기에 채굴기가 출시되며 수명이 비교적 긴 반면 상승기 정점에 출시되면 수명이 짧다. 근데 요 근래 들어서 4월 달에 Gcash 마이닝 할 수 있는 이 애식 채굴기를 출시했고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는 작년 말에 한번 출시했고 얼마 전에 5월 달인가 아마 신제품을 E9 프로인가? E9 프로인가 하는 거를 아마 출시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걸 보시고 그리고 바로 얼마 전에 7월 1일 기준에서 라이트코인하고 도지코인 채굴할 수 있는 채굴기를 비트메인에서 출시를 합니다. 자, 이것도 이제 참고를 하시면 돼요. 투자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자, 그래서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에 관해서 이제 언급을 하는데 이때 당시에도 크게 한 일은 없었어요. 근데 우지한이가 이제 이 얘기를 하죠. 비트코인 캐시 커뮤니티 다음 단계는 당장 해야 할 일을 처리한다. 기술 로드맵에 따라 실천을 한다. 빅해 전망에 대해서 매우 낙관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사람들이 이제 되게 이게 단편적인 게 뭐냐면 그냥 뉴스가 나오면 이게 100%라고 생각을 해. 근데 우리한테 보여지지 않는 게 저는 더 많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세상 일이. 그래서 그것을 파헤치는 게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발자들 작업 증명의 탈피, 내가 보기엔 뭐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뭐 이 얘기 그때 ETH 포우에서 이제 포스로 넘어가면서 그 얘기를 이제 우지한이가 했었고 여기 보면 2018년까지만 해도 사망설이 돌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망했다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더 많아요. 사실은 뒤에서 이런저런 사업했다는 그거보다. 저는 이제 예전서부터 소프트뱅크랑 우지한이랑 이런 거를 계속 관찰을 해왔기 때문에 전 알죠. 사망하지 않았고 뭔가 사업을 비하인드에서 많이 했었다는 걸 알고 있죠. 어쨌건 그냥 개인들이 하는 피셜에 너무 막 이렇게 그렇게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소프트뱅크가 과연 뭘 하는지 그리고 구글이 뭐를 하는지 그들이 DCG 그룹과 뭐를 하는지 파트너십 관계를 왜 맺었는지 그리고 그들은 어떤 코인에 투자를 하는지 이 핵심 코어가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쨌건 중요한 거는 이제 조만간 9월 달에 브래드 갈링하우스도 이제 나오고 우지한이가 공식 석상에 비트디어 체어맨으로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 되게 이례적인 일인 건 분명해요. 그리고 2024년 이 쿼터에도 뭐 행사가 싱가포르에서 있나 봐요. 그래서 어쨌건 이 상승장이 뭐 한 번 있다가 수그러들고 또 있다가 수그러들고 이러면서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막 이런 거지. 그냥 단편적으로 뭐 전 일시적인 상황으로 그냥 끝난다고 전 생각 안 하거든요. 사람이 인생을 사는데 소일거리라도 하거나 뭘 해야지 사람이 졸업은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게 얼마나 재미없을까요? 자기 하는 그런 게 없다면.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도권 수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서서히 나올 수 있는 가시적인 어떤 그런 구간으로 점진적으로 들어가는데 너무 막 일회일비 하지 마시고 중심을 잡고 잘 계신다면 저는 분명히 큰 수익을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